자, 경비업법 19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5장 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는 이게 그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는 취소, 허가를 취소 혹은 정지,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 필요적 취소 사유, 취소하여야 한다.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건 의무적. 그래서 먼저 취소하여야 한다를 보시면 1. 허위부정. 허위부정은 어디서든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 7일 날 비교적 최근에 삭제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시험을 푸는데 도움이 될지, 그냥 아예 모르는 게 시험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경비 업무, 정확히는 경비 업무가 아니죠.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그냥 업무를 시켰을 때, 이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였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경비, 시설 경비에 대한 판례가 생기고 헌법재판소 좀 이따 나옵니다. 꼭 무조건 경비 관련 업무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경비 관련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냐에 대한 얘기 때문에 삭제가 됐죠. 그래서 여기 7조 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 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 이거는 특수 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리업 이런 거, 그 부분 어겼을 때 그 부분이고, 여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 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휴업, 그리고 최종 도급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도급 실적이 없을 때, 이거 두 개는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라는 건 여기랑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는 허가를 받은 날인데 여기는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라는 건 경비업 허가가 유효한 그날부터 어떤 도급은 비어 있는 걸 말하죠. 도급은 비어 있는 거. 최종 도급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이라는 건 도급 계약 종료일, 여기까지의 다음 날이죠. 여기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업 허가는 유효하면서 도급은 여기까지니까 경비업 허가는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 비어 있는 날, 도급은 비어 있는 날, 여기서부터 2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글자는 다른데 같은 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같은 뜻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년, 그리고 휴업은 1년. 그리고 다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을 계속한 때. 이건 취소를 해야겠죠. 정지를 먹였으면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정지에다가 정지를 또 먹일 수는 없죠. 취소해야겠죠. 그리고 15조 2의 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15조의 2항을 볼까요? 15조 2의 2항.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시킨 사람. 그런 시킨 사람은 허가를 취소한다. 그래서 이 삭제된 거랑 헷갈릴 수 있죠. 얘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킨 때, 얘는 소속 경비원에게 경비 관련 업무가 아닌 걸 시켰을 때, 얘가 범위가 좀 더 넓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답은 틀리고, 얘는 삭제가 됐으니까 얘만 남아있다. 이거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리고 배치 폐지, 저번에 했죠? 배치 폐지를 명령했는데 안 들으면 취소를 할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업무를 변경할 때,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거부하지 아니할 때, 부당은 없죠. 지금 부당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저희 그때 뭐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이거 맨 처음 했었죠. 근데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임에도 거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2A 새로 생긴 거 7조 5항을 위반하여 경비 업무 또는 경비 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거 외에 경비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7조 5항을 봐야겠죠. 아까 삭제된 거 있었죠.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밑에 경비 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건 할 수 있다. 이거 그거였죠. 시설 경비 아파트, 뭐 우편물 이런 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새로 생겼다고 했죠. 이런 걸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즉 예를 들어서 시설 경비라고 치면 시설 경비로 허가를 받았으면 그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지 부분으로 넘어왔죠. 지금 여기에 있다가 정지로 넘어왔죠. 여기선 삭제가 됐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비슷해 보이죠? 취소를 하는 이거는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문장에 나오지.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예를 들어, 경비원이 어떤 거동 수상자를 어떤 경비 업무를 한다는 핑계로 강하게 제압을 하는데 그게 과했다.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위죠. 어떤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경비원들이 시설을 지킨다는 이유로 때려서 몰아냈다.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위죠. 여기에 있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시킨 거는 시설 경비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청소를 시키고 세차를 시키고 이런 거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를 취소를 하는 건 과하다가 판례입니다. 판례. 어떤 범위를 정해야 된다. 시킬 수 있는 일에. 이걸 가지고 다 취소를 하면 우리나라 경비업 운영을 못하고 어떤 범위를 정해줘야 한다. 법으로. 그게 저번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 지도사를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하지 아니한 때, 뭐 경비 대상 시설에 경보 대응 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뒷부분은 이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거는 이게 행정처분을 얼마를 받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허가 관청은 취소 정지를 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중에서 그 취소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만 처분을 한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랑 호송 둘 다 허가받은 업체가 여기서 문제를 일으켜서 취소를 당해야 되면 호송은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1항 7호 그 경비 업무가 아닌 업무 시킨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사람들이 있는데 경비 업무라는 핑계로 몰아내고 때려서 이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냐? 저번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로 취소당하면 그 임원은 다른 업무로도 다른 업종으로도 허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붙는 겁니다. 조건이. 좀 더 그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문을 보여드리면 경비업의 허가 여기 있다. 여기서 1항 7호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뭐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동일한 명칭으로도 받을 수 없고 법인명 임원을 변경해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즉 제가 곰돌이 시큐리티로 호송과 시설 두 개를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19조 1항 7호의 사유로 취소가 된다고 치면 얘만 취소를 할 수가 없죠. 왜냐?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가 안 나오니까. 같이 이 명칭으로는 허가가 안 나오니까 같이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바뀐 부분 헌법 불합치 그 경비 업무 외 허가받은 경비와 업무 외의 다른 업무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이 시설 경비 업무에 대한 부분에 이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 아파트 경비가 사실상 이것저것 다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업무를 취소를 시키냐? 경비업체를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 무슨 자유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 시험 볼 때 이거는 그냥 넣은 겁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바뀌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경비업자의 출장소 또는 경비 대상 시설을 관할하는 시청장과 서장은 뭐 임직원이나 경비원이 위반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시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하고 무슨 말이죠?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 구역의 시청장이 허가를 내줬잖아요. 근데 출장소에도 시청장이 있을 것이고 관서장이 있을 것이고 경비 대상 시설 관할 구역에도 서장이 있을 거고 시청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이거 두 개는 같을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 경비 대상 시설에 있는 경비원, 임직원, 출장소에 있는 경비원,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 허가를 내준 이쪽에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통보하거나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시청장은 행정처분을 하고 말해준 사람한테 나 이런 거 했다 다시 얘기해 줘야 한다가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은데 이제 이게 또 새로 이게 일반 기준과 개별 기준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처분권자는 가중이나 감경을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게 새로 나왔습니다. 가중사유.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마 25년 12월 23일, 그러니까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26년은 좀 그렇고 27년 정도에 아마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27년이나 28년 예상하는데 26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가중사유, 고의나 중대과실, 법 위반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뭐 그 밖에 이거는 뭐 그 밖에니까 기타 사유니까 필요 없고 그래서 1번 고의인 경우
2번 중대한 과실인 경우, 3번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거기다가 4번으로 이런 거 넣을 수 있죠. 감경 사유를 넣을 수 있죠.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뭐 이런 거. 근데 이러면 너무 쉽죠. 그래서 1번 중대한 경우, 2번 고의인 경우, 3번 뭐 그 밖의 위반 행위의 동기 뭐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4번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죠. 이러면 답은 4번이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감경 사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부주의, 오류, 노력,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 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눌 수 있죠. 사소한 부주의, 오류, 노력, 여기다가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아니면 뭐 3개월, 1개월 이런 거 하나 넣을 수 있죠.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있던 겁니다.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 기준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중한 처분 기준에 따른다. 이거 경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동일한 영업정지일 경우에는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그리고 위반 행위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반 행위의 횟수를 적용한다. 이것도 1차는 행정처분일, 2차는 적발된 날.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죠?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다는 건 뭐예요? 여기는 숫자가 나오면 다 2예요. 2, 2 이런 거. 그리고 새로 생긴 이 가중사유, 감경사유만 여기에 숫자가 6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도 숫자 2분의 1 뭐 이런 거. 2분의 1.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전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나하나 전부 다 외우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중 뭐 처벌의 형태가 다른 것은 해가지고 뭐 이거 내고 하나는 과태료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어렵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얘에 대한 행정처분만 외우다가 갑자기 과태료 항목 나오면 이 문장을 통으로 외운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건. 그래서 최대한 외운다는 생각으로 이 쉽게 외우는 법을 좀 알려드리면, 어차피 행정처분이라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이게 경고 아니면 정지 1개월 아니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아니면 취소해요. 경고 1, 3, 6, 취.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제일 약한 게 경경 1이에요. 이거는 반복해서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경 1. 1차, 2차, 3차 처분이 1차도 경고, 2차도 경고, 3차는 영업정지 1개월. 굉장히 적죠. 행정처분이. 왜냐? 잘못이 사소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절차를 조금 실수했거나, 서류를 조금 실수했거나, 행정상 좀 오류가 있거나,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경보 대응 체제를 기계경비업자가 갖추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갖추면 돼요. 오경보 서류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았을 때 서류는 작성하면 됩니다. 경비원 아직 교육을 받게 하지 않았을 때 교육 보내면 됩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사소한 서류 행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약한 경경일, 이거 경경일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경경일 자체. 경경일이라는 발음 자체를 외우시고 제일 쉬운, 제일 약한 행정처분이 뭐냐? 그러면 경경일이라고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확한 명칭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 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 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인데, 뭐 이걸 안 외웠다고 뭐가 이 8조를 더 어렵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비업법 공부하다 보면 대충 느낌이 옵니다. 이게 뭔지, 경비 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 체제가 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일이었으면 이제 살짝 처분이 강해져야겠죠. 여기가 1차, 2차, 3차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1을 이쪽으로 당겨야겠죠. 여기가 이쪽으로 당겨지면 여기는 당연히 그 다음 거 3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일 3. 그 다음 약한 게 경일 3입니다. 그 다음으로 약하고 사소한 잘못. 복장 비차. 복장 규정, 장비 규정, 차량 규정. 이건 고치면 되죠. 복장이야 고치면 되고 장비도 고치면 되고 차량도 고치면 돼요. 다만 살짝 행정상 서류상 실수보다는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요소들이라서 살짝 더 처분을 강하게 합니다. 경일 3으로. 그래서 어떤 복장 불량을 일삼는다 라고 외우시면 경일삼 외워집니다. 경일삼. 정확한 조문은 뭐 이렇게 뭐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냥 복장, 장비, 차량 뭐 이런 거, 출동 차량 이런 거 글자 나오면 행정처분은 경일삼이라고 바로 생각하시면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일 3이었죠? 그럼 다음으로 얘가 이번엔 이쪽으로 넘어와야겠죠? 그럼 얘가 3이죠? 그럼 이거 다음은 아까 제가 1 다음 3 다음은 6이라 그랬죠? 6이 나오겠죠? 경삼 6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때.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 제가 이런 거 막 써놨는데 이런 게 더 헷갈리고 차라리 그냥 뭐 삼육두유에서 손해배상을 죽어도 안 해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더 빠릅니다. 죽어도 안 해준다. 삼육두유에서 손해배상을 죽어도 안 해준다. 그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경삼육에서 얘가 여기서 한번 꺾어야 돼요. 얘가 1로 넘어오기 전에 이 6이 취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얘가 1로 넘어와 버리면은 경 6
그 다음에 이제 6 다음은 없으니까 취가 되는데, 그러면은 경3취보다 경6취가 더 센 처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3취에 하나가 더 있어요. 경3취는 감독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 그리고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약한 처벌입니다. 얘는 새로 생긴 건데, 일단 이거는 경삼치잖아요. 삼치는 물고기라서 이 사람 말을 몰라요. 그래서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번에 새로 생긴 거라서 그냥 또 지어내야 돼요. 아무렇게나. 그 삼치는 물고기라서 물에서밖에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아닌 거, 물 아닌 곳에서 못 살듯이 경비원도 경비 업무 아닌 거 시키면 안 되죠. 약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빨리 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으로 센 게 경육치라고 했죠. 정상적인 순서로 넘어갔으면 나와야 되는 거, 그게 경육치 하나 있습니다. 허가 없는 경비 업무 변경. 유치. 그냥 허가 받고 업무 변경하면 되는데 유치하게 혼자 그냥 해버린 거예요. 유치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은 쉬워요. 이것까지 하면 그 다음은 그냥 다 떠나서 137 하나 남기 때문에 137도 그냥 통으로 외우면 됩니다. 137이라는 단어를 이 발음을 통으로 외워서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으로 외워서 그냥 나머지는 전부 이것 137다 라고 외우시면 그 밑에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울 필요도 없는데 애초에 이 137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세 개에다가 과태료 항목 혹은 벌칙 항목을 넣어버리면 사실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문장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나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을 못합니다. 모르면.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시면 문장이 뭐가 이렇게 묶여 있는지 같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같은 처벌을 받는 것끼리 묶인 것은 혹은 같은 처벌을 받는 게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있고 과태료 항목 한 줄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거 세 개를 보면서 아 이거 137네 행정처분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면서 얘를 보면서 그럼 얘도 137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답이 뭐지? 가 되는 거예요. 혹은 쉬운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시도경찰청장을 허가 없이 경비 업무를 변경한 때를 넣어놓고 137에서 또 하나 넣어놓고 뭐 137에서 두 개 넣어놓고 시도경찰청장을 허가 없이 경비 업무를 변경한 때 하나 넣어놓고 그리고 과태료 항목 하나 넣어놓으면 그리고 문제를 뭐 처벌의 형태가 좀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이 이거죠.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문제가 어쨌든 얘도 처벌의 그건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뭐끼리 묶여 있는지는 아는 게 좋다.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 그거 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걸로 이 행정처분은 공부를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외울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